잘키우제 TV에 오신 전국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중3 예비 고1의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이 2019년 6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여태까지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가장 긴장되고 가장 걱정되고 어떤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부담이 상당히 가는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는 지금 중3 학생들이 처해 있는 처지가 워낙 다양하고 그 개인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그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까 고민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지난 과거를 돌이켜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이랬을 때는 이렇게 했었지 저렇게 했었지 했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등학교 가서 상위권으로 가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공부 내용을 소상히 다 밝히면 아마 엄청난 부담으로 와서 또 많은 학생들이 그 공부 양에 대해서 눌리는 바람에 갈피를 못 잡고 또 공부를 제대로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물론 선행을 또 많이 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은 그 자부심 뒤에는 또 뻥뻥 뚫린 구멍도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 많이 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자 보세요. 남은 기간 7, 8, 9, 10, 11, 12, 1, 2, 8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고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 없이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상위권으로 바로 들어가느냐 여기에 이제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시생들 다루는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중3이에요. 중3. 그래서 예전에는 중학생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은 다루지 못했지만은 다루지 못했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은 공부를 저는 해야 된다 이러고 오면은 공부를 시키면 엄마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 죽는 거 아니냐고.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학년에 맞게 제대로 다져가야 되는데 범위를 벗어나서 엄청난 선행을 또 요구하고 그럴 경우 저는 단호히 거절을 하거든요. 그거 아니다. 그거 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수능만 17년 했는데 중3 아이의 공부하는 그 선행의 방법을 모르거나 그거 하나 해결 못할 능력이 없어서 한 게 아니라 그랬을 때 나중에 아이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또 해달라는 걸 응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하자는 대로 했던 중학교 과정의 애들은 중도 포기만 안 했다면 현재까지는 다 서울대 이상을 갔습니다. 이 점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지간히 고집이 있거든요. 잘못된 거는 허용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고 또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올 땐 수학에 예를 들면은 정석 고등학교 넘어 수투에 미적까지 들어가다가 중3에 마지막 정리하러 여기 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줬다. 그래서 불과 몇 달 만에 예를 들어서 예비 고1 12월 달에 왔을 경우에
저는 제대로 된 공부를 가르쳐도 고등학교 가서 이제 중간고사를 치렀을 때 성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탁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에 초등학교부터 중3 12월 달까지 그 아이의 부모가 저지른 저는 만행이라고 보거든요. 그 만행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불과 몇 달 못한 제가 다 뒤집어 쓰거든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잘한다고 몇 개 놨더니 이게 뭐야? 정석까지 다 마친 애들 갖다가 이 꼬라지로 만들어 놨느냐? 당연히 그렇게 추호의 용서도 없이 관용도 없이 저를 비판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중3은 두렵다. 차라리 고3은 그동안에 고1, 2 과정에서 실력이 다 뽀록이 났기 때문에요. 탁탁 짚어지면 그거 다 수긍합니다. 하고 거기서부터 잡으면 또 실력을 빵빵하게 길러낼 수 있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중3입니다. 세상 무서운 거 모르고 해온 공부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건 직접 가서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부모님들도 경험이 없으셨을 거고요. 차라리 그 애 위에 누나나 형이 있었던 경우는 그나마 어느 정도 부모님이 수긍을 하고 가요. 그렇지만 첫애 같은 경우는 참 힘들다. 그래서 제가 꼭 해야 되는 것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학교 국어 국어 과목부터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등학교 갔을 때는 국어가 대책이 없다 그랬죠. 대부분이 아마 거의 다 선행은 수학하고 영어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국어는 뭐 일반적으로 학원 보내고 뭐 그냥 그럭저럭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내면 뭐 90점, 100점 나오면 그냥 넘어가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상당한 내공을 쌓아가지고 올라갔을 때만 고등학교 가서 무사히 수능까지 다 넘어간다. 이 얘기의 근거는 중학교 과정 제대로 배운 애들이 중3 때, 중3 11월 달에 고등학생들이 11월 달에 3년 뒤에 치르는 고3들이 치르는 국어 수능 문제를 풀었을 때 배우지 않았던 과정, 고전문학이라든가 현대시라든가 그 정도 놔두고는 다 맞추더라. 다 맞춥니다. 제대로 배운 애들은. 지금 수능 수학이 그래요. 그러면 3년 동안 더 공부하고도 그렇게 요즘 1등급 맞기도 힘들다며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고등학교 가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좋다는 실령님들 찾아다니면서 안 되는 어렵다는 비문학 독해하고 뭐 주술 내듯이 점치듯이 해가지고 한들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 그래서 중학교 국어는 중요하다는 걸 제가 누차 강조를 하거든요.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중학교 수학 별거하고 별거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수학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니까 고등학교 가서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등학생에게 하루의 시간이 48시간쯤 된다면 또 그나마 만회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똑같잖아요.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학교 가서 주무시는 시간 빼고 언제 공부합니까? 국어 하려다 보면 당장 수학이 발목 잡는 것 같고 수학하다 보면 영어도 해야죠. 영어 하다 보면 탐구도 해야죠.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국어를 EBS에 나온 뉴런하고 프리미엄 강좌에 있는 거 끝에까지 기본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안 하신 분들이 그걸 하려면
기가 막히죠. 그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꼽아가면 앞으로 8개월 남았다 그러죠. 8개월요. 그래서 어쨌든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때 또 만회를 해야 되는데 또 여름방학이 짧잖아요. 거기도 건너뛰고 일단 내신 커버를 한 다음에 겨울방학 때 만회를 한다고 보면은 조금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뉴런 지금 1학년하고 2학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3학년께 나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뉴런 1, 2, 3을 하고요. 그리고 시중 교재로 옛날 같으면은 학기마다 국어 시험 문제를 적어도 두세 권을 풀려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교과서가 9개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자기네 교과서에 나오는 평가 문제지 하고 뭐 자습서에 나오는 문제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 왔겠지만은 그걸 또 이렇게 또 남의 다른 교과서에 나오는 평가 문제지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쭉 서점에서도 보고 저 지난번에 서울 가서도 보고 해서 하나 뽑아온 문제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메모를 하세요. 천재교육에서 나온 체크 국어라는 게 있어요. 천재교육에서 나온 문제지 체크. 이거는 중학교 구종 교과서를 다 아우르는 교집합만 뽑아가지고 만드는 문제지거든요. 체크는 국어도 좋지만은 영어도 수학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에 뭐 전무도 아니고 책 저자도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이 책을 좀 많이 다루어 왔기 때문에 권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풀어달라. 그러면 자 뉴런 중1 여름방학 때 끝난다고 치면요. 요번에 2학기 중에 절반은 뉴런 2학년 걸 끝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3학년께 나오면 3학년 걸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겨울방학 때 체크로 1, 2, 3학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체크 국어 중 띄고 공통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서점 인터넷 서점에 가서 체크 국어 중 띄어서 공통편 이렇게 치면은 천재교육에서 나온 게 6권이 나올 겁니다. 그 안에는 많은 문학 작품들도 있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학년마다 문학 작품을 달아도 한 교과서에 3-4개 해가지고 시험 치르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거기서만 달랑 낸다 그래도 문학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다른 데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뽑아왔을 경우에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2 이거 꼭 해야 된다. 이 점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문제를 교재를 나가는 거는요. 엄마가 옆에서 제발 답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문제를 한 단원 다 푸른 다음에 답을 맞춰 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었을 때 아이가 정답률이 매우 높다 이러면 강의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앞에 이론 설명 충분히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읽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수능 준비를 한다 그러면 책에 있는 거 본인이 읽어야 됩니다. 그 칠판 수업으로 선생님이 대신해 주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본인이 읽고 문제를 풀잖아요. 수능 문제를 풀든 내신 문제를 풀든. 그래서 읽기 능력이 떨어지면은 특히 국어, 영어에서 치명타가 옵니다. 시간 부족을 호소하거든요. 그리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그래서 꼭 혼자 공부를 하되 문제풀이하면 아이가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엄마가 한 문제 풀어 해서 그 앞에 이론을 보면서 한 문제를 풀렸는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아이가 절대로 문제를 오지선다형일 경우 이렇게 이거 같다 하고 찍어서 맞을 경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답이다 하는 근거를 찾았을 때 내가 3번 이랬을 때 맞으면은 넘어가고요. 틀렸을 경우에 다시 풀어 이렇게요. 그럼 아이가 다시 풀 거 아닙니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극적극적하고 앞에 가서 보고 정답을 도출해 낼 것입니다. 이럴 때 실력이 오릅니다. 그래서 아이가 또 그 문제를 반타작한다. 이럴 때는 강의를 들려야 되거든요. 체크 빼놓고 뉴런으로 할 때요. 그럼 EBS 가서 강의를 듣는데요. 자, 아이한테 그 문제 체크할 때 그 틀렸을 경우 답을 가르쳐 주지 말고 강의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답 뭐야 그랬을 때 답하고 또 일치를 하면 아이가 강의를 제대로 들었다는 검증이 됩니다. 저는 누구도 안 믿습니다. 아무리 성실하다고 그래도 인터넷 강좌를 들을 때는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큰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래서 뒤통수가 한 여러 개 되신다면은 하셔도 돼요. 근데 사람 뒤통수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거를 해 나가되 그 뉴런 시리즈 3권 그리고 그걸 다 했을 경우에 체크 시리즈 3권 그래서 프리미엄 EBS 프리미엄 강좌에 있는 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꼭 필요한 거거든요. 시간이 될 때 해도 일단은 그 공부하는 강도에 따라서 최소한도 전교생이 한 학년에 300~400명이 될 때 적어도 20등 안에 적어도 10등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내신을 처음부터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공부의 강도를 높여갈 때 그 위로 가겠죠. 그 고등학교 가서 처음 보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뭐 쉬운 말로 멘붕에 오지 않으시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그 영어 자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왔다. 그럼 지금부터 3,800제를 하는데요. 저 3,800제 이사 아니라 그랬죠. 거기에 그 3,800제를 권하는 이유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그 1학년 과정부터 문제를 풀리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 1학년 과정을 마치도록 해주세요. 마친다는 걸 100% 완성을 시키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이가 직접 그 책에다 쓰고 답을 맞추는 거는 1학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감안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상반기에 영어 3,800제 2권을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2학기 하반기에 3권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풀이를 맞춰주면은 완벽하게 안 돼도 된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겨울방학 때 어휘를 집중적으로 하면은 일단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에서 멘붕은 절대 오지 않는다. 상위권으로 바로 갈 수 있다 해서 범위를 굉장히 좁혀 드렸거든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학 자 대방의 수학입니다. 수학은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가지 뭐 EBS를 활용해라 뭐 여러가지를 했잖아요. 자 EBS에 지금 뭐 많이 선행을 해가지고 정석을 하신다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체크 수학이나 골라서 하세요. 센 수학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하는데요. 센 수학이 많이 부담 간다 그러면 체크를 해도 돼요. 체크 수학은 제가 오래전부터 학력이 떨어지고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을 가르칠 때 시작을 할 때 체크를 했거든요. 거기도 문제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 늦었다 이러면은요, 중학교 과정의 개념을 완벽하게 익히고 어느 정도 문제풀이로 이렇게 숙달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센 수학도 괜찮고 체크도 괜찮다. 그래서 그걸 해줬을 경우 중학교 과정에 연산의 해야, 덧셈 뺄셈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 그 수학적 이론을 배우는 그 연산의 과정을 다 짚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아이에게 숨통이 트인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1학년 과정을 꼭 짚어주시고, 조금 공부가 된 애들은 1학년, 2학년 과정을 짚어주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중학교 때 수학이 많이 안 됐다. 체크를 하다가 1학년 1학기부터 하는데요. 뻥커 펑펑 뚫린다. 그러면 2학기 건 하지 마세요. 2학기 거는 1학년 2학기 도형, 2학년 2학기 도형, 3학년 2학기 도형 이렇게 되거든요. 1학기 중학교 3년 중에 1학기 과정을 다 합치면 1년 반이잖아요. 1년 반 동안 배우는 건 다 연산에 관한 거다. 그랬을 경우는 연산에 관한 1학기 과정만 쫙 체크도 물론 연산에 관한 1학기 과정만 쭉 구입을 하세요. 1학기 과정. 그래서 거기다가 센 수학까지 같이 해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하고 오답이 안 나온다. 적어도 고등학교 가서 1학년 3월 달에 치르는 모의고사에서 90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2학기 과정에 있는 도형은 빼고 해도 괜찮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1학년 학기 말 예비 고2 겨울방학 때 중학교 도형을 쭉 훑어봐줘도 괜찮다. 1학년 과정서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 이걸 꼭 해야 되긴 되는데 지금 거기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 2학년 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라고 하면 되지만 점수가 좀 덜 나오더라도 자 중학생 1학년 1학기 수학, 2학기 수학, 3학기 수학에 집중을 해달라. 그것을 했을 때 체크하고 센 수학하고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고등학교 가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지금 뭐야 1학년 수학 체크하고 이건 뭐 할 때 남들은 수학의 정석의 센으로 뭐 그것도 뭐 한다 옆에서 하면 참 불안하시겠죠. 제가 늘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니나 뭐 또 저기 옛날 가서 현인이 부른 곡에도 있어요. 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은 사랑해서 사랑하는 죄이라서 뭐 말 못하는 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하나. 선행해서는 안 될 아이를 선행했던 죄가 쌓여서 말 못하는 이 고민을 고등학교에 가서 속이 새카맣게 울어야 하나. 전 속으로 그 노래 부르거든요. 우습다고요? 지금 이거 비극적인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이거 들으시다가 조금 긴장하실까봐 제가 아주 별 코미디 얘기도 다 하는데요. 이해하시고요. 선행해서는 안 될 아이를 선행했던 죄이라서 말 못하는 이 가슴은 이 밤도 울어야 되나. 그걸 고등학교 때 3년 내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국영수를 했을 경우 일단 고등학교까지 급한 불은 끄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탄탄한 밑받침이 될 거다 저는 장담을 하거든요. 그럼 뭐 과학하고 사회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좀 욕심이죠, 그죠? 근데 그 사회나 과학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아이의 사고력을 좀 넓혀주는데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 급한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과목은 영역은 전 단계가 안 됐다 그래서 뭐 뒷단계 1단원 공부 못했다고 2단원 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3단원 가서 하는 대로 점수가 나와요. 연결이 안 되는 학문이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그 탐구 과목 사회나 과학에서 그렇게 좋은 내신은 받기는 힘들 거예요. 그거 공부 안 했던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과목이 뭐예요? 시험 때 하는 과목이 탐구밖에 없어요. 국어 하려니 수학이 걱정스럽고 수학 하려니 영어가 걱정스럽고 막 헤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힘들다 뭐 수학 시험 어렵게 난다는데 나는 해도 안 돼. 그러면 만회하겠다고 탐구 쪽으로 다 몰려 있거든요. 한 과목에 한 문제 틀리면 100등씩 왔다 갔다 해요. 100등씩. 그 문제가 아니죠. 그죠? 국영수에서 시수도 많은데 1등급을 받아놓으면 엄청난 점수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위기의 중3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일단 위기를 극복하고 보자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중3 학부모님들 똑같은 얘기인데요. 뭐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저보고 상담 좀 하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좀 때려주세요 이랬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또 고발당하고 방조. 그건 그렇거든요. 아빠가 옆에서 게임을 해요. 그러는 건 내가 가정에 이렇게 그렇지 않고요. 부모님이 전업주부로서 꼭 1대1로 붙어서 하는데 좀 구체적인 스킬이 필요하다. 아이도 그렇게 말을 잘 듣지만 또 이렇게 설득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저에게 메일로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요거는 방학 기간 동안에 많이는 못해도 이렇게 제가 있는 쪽으로 초빙을 해가지고 또 다른 좀 숨통을 트여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 상에서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와서 보기 때문에 또 이런 말 이렇게 했다가는 또 문제가 좀 생기잖아요. 그죠? 속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 점은 제가 여기서는 얘기를 못하고 어쨌거나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공부를 시키시는 그 스킬.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기 제일 싫어하는 애, 대한민국에서 놀기 제일 좋아하는 애,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제가 유튜브 하는 거 모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몇 달 뒤에는 이런 얘기 입 싹 닫고 앞에서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겁니다. 나중에 와서 보더라도 설마 뒤에까지 다 안 보겠죠 뭐. 그래서 점잖은 얘기만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보다 노는 걸 좋아하는 애를 물론 해처리도 들고 윽박도 지르고 자유시간도 주고 뭐 별별 방법을 다 써서 일단은 공부를 시켜서 그래서 좀 먹고 사는 데는 좀 지장이 없게끔 해놨거든요. 그랬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머니들께 그 아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오시면은 그 부분을 한 4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시연도 해드리고 이래서
좀 더 행복해지는 그 고등학생이 되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만 어머니께서 이렇게 못 해주시는 분은 사실 그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 정도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가지고 아이의 실력을 검증만 해줘도 성공을 하는 거고요. 못 오시는 분들을 제가 뭐 안타깝다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부모 자식 간에 좀 덜 속상하고 좀 더 그 애들마다 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같은 형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엄마 아빠가 난 자식도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엄마의 그 아빠의 그 생각으로 아이를 갖다가 판단하고 윽박 지르다 보면은 자꾸 삐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태어난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적 특성, 그 DNA를 이렇게 극복시켜 주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쪽으로 유도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못 오신다고 안타까워할 것은 없습니다. 이 제가 하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은 신청을 하셔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 제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서 그분들께 또 새로운 길을 또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3엔, 고3이 제가 너무 긴장했나봐요. 중3들 하다 보니까 자꾸 고3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중3들이 그 위기감에 제가 좀 눌렸나봐요. 중3들 지금 진짜 중요한 시기다. 여태까지 해왔던 만행들을 한꺼번에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이제 8개월이 남았고,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또 2달 기간을 또 지금부터 하는 내공으로 했을 경우 여러분들은 원하는 대학에 가는데 쉽게 안착을 할 수 있다. 안착이요. 랜딩 기어도 활주로에 제대로 내렸을 때 안착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거기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 이렇게 고3 또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만큼 중3들 저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중3들이. 그래서 어쨌거나 그 진짜 좀 이 위기에 우리 중3 아이들 부모님들이 잘 현명하게 대처를 하셔서 다들 이렇게 행복한 아이, 행복한 결과로 이렇게 가주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